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캠퍼스를 섬기고 있는 더 캠퍼스 미니스트리의 권민지 대표입니다. The Campus Ministry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지난 몇 년간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2019년 가을쯤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버지니아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취직을 해서 이제 일을 초반에 시작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곳에는 예배가 없다라는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예배를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강력하게 계속해서 주셔서 저희 교회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시간 되는 학생들을 모아다가 목요일 저녁마다 캠퍼스 앳 메이슨이라는 이름으로 한옥권 공동체를 세워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7년 차가 되었는데요. 초반에 시작할 때는 제가 풀타임으로 직장 생활을 하자마자 옆 건물로 뛰어가서 예배 세팅을 하고 새벽 늦게까지 찬양을 하는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3년쯤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이제 풀타임 해라. 그래서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 그때부터 남편과 이제 직장을 내려놓고 자비랑 선교사가 되어서 캠퍼스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 공부도 안 했었고 사역이 뭔지도 몰랐던 상태에서 뛰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주변에 좋은 목회자들, 로컬 목회자분들을 한 분씩 매주 초청해서 말씀을 공급하고 또 나중에는 저희 남편이 이제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남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 친구들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희 캠퍼스라는 이름이 처음 이야기하면 캠퍼스를 발음을 잘못하셨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캠핑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캠퍼스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캠핑이 좋은 이유는 끝나고 돌아갈 집이 있어서거든요. 캠퍼스라는 이름은 교회라는 집을 두고 캠퍼스를 베이스 캠프 삼아서 복음의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캠퍼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Be the Blessing이라는 비전 아래 The Campus Ministry가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어떻게 복음의 통로로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 공동체의 80% 이상이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오는 유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처음에 이 미국에 오면 나는 성공해야겠다. 그냥 졸업해서 빨리 다시 한국으로 도망가야겠다라는 그런 외로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는데요.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예상치 못하게 이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들을 좀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가족처럼 저와 남편을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희와 함께 가족처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쉼을 누릴 수 있게 이 예배를 같이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그렇게 하는 사역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학생들은 열심히 잘 놀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집을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오픈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 늦게 새벽까지 야식 먹고 찬양하고 가끔은 이런 깊은 연애 상담, 진로 상담들도 좀 나누면서 그렇게 같이 예배자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예배들을 같이 들여가고 있습니다. 유학생들과의 공동체 사역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간증이나 변화의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매일매일이 간증이었는데요. 지난 7년간 섬기면서 3년차 정도 되었을 때 저랑 남편은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 저희가 하고 있었던 이 직업을 내려놓고 자비랑 풀타임 간사로 이제 캠퍼스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어떤 수입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상태로 저희 집을 오픈하고 친구들을 먹이고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집에서 잘 쫓겨나지 않고 열심히 굶은 적 없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잘 살아가는 것이 저희 가정의 정말 큰 간증이고요. 두 번째로는 훨씬 더 중요한 저희 학생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정말 밤마다 술에 의존하고 항상 삶에 대해, 인생에 대해 또 죽음에 대해 고민까지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180도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많거든요. 어떤 친구는 20살이 넘게 한 번도 교회에 가보지 않았던 완전한 무교로 살았던 친구가 그냥 외로워서 이 공동체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크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마음을 품고 이 저희 공동체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Campers at Korea라는 예배 모임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하나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이 은혜고, 처음에 공동체 들어왔을 때 그 어둡던 낯빛들과 우울함, 괴로움이 가득했던 이 친구들이 이제는 삶의 소망이 생겨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들을 같이 보는 게 가장 큰 간증거리인 것 같습니다. 권민지 대표님은 신앙의 유산이 남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계신가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5대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커서 이런 것들이 저에게 의미가 생기고 이 신앙의 유산이 어떤 거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지만, 어릴 땐 사실 잘 몰랐거든요. 가족 모임이나 이렇게 친척 모임을 가면 모든 분들이 이제 호칭이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남자 어른은 목사라고 부르고 여자 어른은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이제 초등학교 때 이민을 와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저희 가정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더라고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150년 정도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강화도에 또 부흥이 시작이 되고, 예배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그때 부흥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저의 1대 크리스찬이신 기부화성 전도사님이신데요. 이제 그분과 또 또 아드님, 저의 또 2대 신앙이죠. 그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부흥의 역사가 또 강화도 땅에 있었고, 또 그 수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세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감사하게 그 신앙의 백으로 그 유산으로 잘 또 신앙을 지켜오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집 안에 저희 친척들이 공유하는 책 중에 라마나요시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제 그 책을 보면 저희 1대 크리스찬부터 지금까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간증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간증집인데요. 읽어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은혜의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투른 글씨로 이렇게 또 너무 옛날 이야기들은 이제 다음 세대가 또 기억나는 대로 써서 그렇게 보관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복음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밤에 몰래 이제 건물을 세울 수 없어서 집에서 기도처를 설립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또 흩어져서 이렇게 도망 다니시고 그런 예배들을 계속해서 지켜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 막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그 칼을 들고 이렇게 위협을 하시는 수많은 다른 주변의 방해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다 지키셔서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또 그 역사가 또 내려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사역을 하면서 사실 저희 웬만하면 성경책 하나씩은 집에 다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정말 골라서 갈 수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그 감사함을 잘 못 느끼는 세대가 지금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유산이 어떤 것인지, 또 저에게 내려갔던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도의 쌓임이 어떤 의미였는지 되게 많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은혜가 되고 감사함을 좀 느끼고 있어요. 강화도에 가면은 저희 친척들이 마음을 모아서 오랜 기간 또 준비를 해서 이 기독교 역사를 기념하는 작은 기념관을 또 세우셨다고 해요. 저는 아직 방문해 보지 못했지만 그곳을 통해서 많은 또 방문객들과 또 저희 친척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키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2025년 비영리 선교단체로의 전환과 더불어 앞으로 어떤 캠퍼스나 세대를 대상으로 사역을 확장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캠퍼스는 더 이상 선교의 종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밤하늘의 이 별들,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하시거든요. 저희 미니스트리가 더 캠퍼스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으로 확장이 되면서 Be the Blessing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제 새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하늘의 무별들처럼 우리가 또 이 세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단순히 복을 받고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비더 블레싱이라는 주제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더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이 캠퍼스 사역이 이제 예배라는 브랜치 안에 들어있고요. 이 조지 메이슨 사역을 넘어서서 미주의 곳곳에 정말 많은 대학교에 캠퍼스 사역이 필요해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해 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끙끙 앓다가 신앙을 놓치는 친구들이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도와주고 또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예배의 플랫폼이나 형태들이 있다면 그렇게 좀 섬기는 것을 저희가 예배 브랜치를 통해서 좀 계속해서 돕고 싶고요. 또 이 비더 블레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더 잘 세워지려면 이 두 번째 브랜치인 교육, 에듀케이션 파트가 너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의 청년들을 또 주변에 좋은 여기 신앙의 선배들 많잖아요. 저희 장년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멘토링 프로그램과 또 여러 가지 청년들에게 필요한 세미나 주제들, 뭐 이를테면 진로, 연애, 관계 이런 정말 20대가 너무 고민하고 있는 토픽들이 있어요. 그런 토픽들을 잘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또 해줌으로써 이 친구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교육 브랜치를 저희가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 미니스트리의 정체성인 선교인데요. 이 미션이 단순히 저희가 과테말라나 케냐를 떠나서 이렇게 선교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문화 선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친구들이 이 세워진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뉴욕이나 이런 비전 트립을 같이 나가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또 문화와 문화를 또 엮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흩뿌릴 수 있는 그런 사역지들을 계속해서 또 문화적으로 또 살아낼 생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 세대와 세대, 교회와 세상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결하는 브릿지 빌더로서 이 선교 브랜치를 잘 확장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비더 블레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희 미니스트리 안에서 기획해 나가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서 만나요.